근데 그런 인지 없이 수술을 했다가 유두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슴 조직이 일부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에 받았던 수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혹은 출산과 수유 후에 가슴이 처지면서 탄력을 잃는 경우가 많죠. 또 급격한 체중 감량 후에도 가슴이 처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가슴 거상술을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수술을 알아보려고 하면 거상술만으로 가슴 볼륨이 살아날지, 흉터는 어떨지, 수술을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 건지 등등 수많은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진 가슴을 끌어올리는 가슴 거상 수술과 관련해서 실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만 모아서 Q&A 형식으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출산 후에 대부분 모유수유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모유수유가 끝나고 나서 최소 3개월, 가장 좋게는 최소 6개월 정도는 지나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 3개월, 6개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수술 중에 유선을 어느 정도 제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즙이 배어나올 수 있거든요. 유즙이라는 거는 결국 모유입니다. 모유. 유즙이 배어나오면은 수술 부위에 감염의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 후에 염증이나 감염 증상이 생겨서 회복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유를 하고 나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정도는 지나서 가슴 거상술을 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처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체중 감량을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거대 유방을 가지면서 처짐이 동반되어 있을 때 수술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나중에 결혼 이후에 출산하고 나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야 하는데 이 거상 수술은 그리고 이 축소 수술 유선 조직을 전부 제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유 수유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지나서 하시길 권유드리는데 출산하고 나면은 가슴이 많이 부풀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줄어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기간을 따졌을 때 3개월 정도는 지나서 그래야지 처진 모습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운동으로 가슴 처짐을 개선할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다른 부위의 처짐은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팔이 좀 처지면은 근육이 좀 커지면은 이 늘어진 피부를 안에서 볼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좀 커버할 수 있는데 근육이 커지는 것만으로 이 늘어진 피부를 받쳐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슴은 또 조금 더 무거운 조직이기도 하고 볼륨이 크기 때문에 운동으로 처짐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슴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슴 거상술이라는 거죠. 가슴 거상술만으로 볼륨이 살아날까요? 보형물이 꼭 필요한가요? 이거는 본인이 평가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가슴 아래쪽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한번 모아줘 보시면은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위로 솟으면서 볼륨감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도 볼륨이 괜찮아 하신다면은 보형물은 필요 없이 그냥 거상술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볼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볼륨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처짐 개선과 함께 보형물 수술이 꼭 필요하게 되죠. 그런 분들이 그냥 거상만 했을 경우에는 볼륨감은 없는데 가슴만 살짝 올라간 느낌 정도라서 모양이 예쁘지는 않으니까요. 볼륨이 없는 경우에 보형물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볼륨이 없는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얇거든요. 이중평면술이라고 하는데 보형물의 윗부분은 최대한 근육의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형물을 삽입하고 아랫부분은 유선 조직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보형물을 주로 삽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유선 아래쪽으로만 보형물이 들어가면 보형물이 많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 보형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마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슴 볼륨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형물이 가슴 근육 밑으로 들어가는 게 보형물이 티가 나고 많이 만져지는 증상을 그래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결정되는 거는 이분의 체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밑둘레가 70인분이 300 정도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표현되는
컵이 CD라면은 80 정도 되는 분이 300이 들어갔을 때는 B컵 뭐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고 비율에 맞게끔 추천을 드리는 거지 절대적인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질 가능성이라는 게 이거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처지는 거랑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예전과 비슷하게 처졌다는 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수술을 많이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수술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 전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가 조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슴 확대술을 하셨던 분이 보형물을 교체하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들어갔던 보형물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슴 거상을 하신 분들이 수술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술했는지가 재수술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혈관경이라는 게 있는데 유두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주로 어느 쪽에서 사용이 된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수술 때 O자 절개를 했는지 아니면 수직 절개를 했는지 아니면은 혈관경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은 그 혈관경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지 없이 수술을 했다가 기존에 사용했던 혈관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유두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슴 조직이 일부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에 받았던 수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병원에 정보를 주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가슴 처짐을 수술 후에 늦춰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가슴 유선 조직을 위쪽에 가슴 근육과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유방 하연의 길이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쪽 조직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빨리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을 수술 직후에 너무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면은 몇 달만 지나도 얘가 모양을 잡으면서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 금방 아래쪽이 조금 늘어져 보이고 하는 현상이 금방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방 하연 처리가 또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는 방식은 대부분 처음에 수술 직후 1, 2주, 한 달째 이럴 때 모습을 보면 아래쪽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모습을 띠고 유두가 약간 아래쪽을 바라본다는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아래쪽 피부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유두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게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일부러 제가 좀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수술 경과를 봤을 때 가슴 수술하고 나면은 하연의 처짐이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거상 수술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의 타이트함을 그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골프를 칠 때 스윙을 하게 되면 가슴이 팔에 많이 이렇게 부딪히죠. 그런 이제 충격이 계속 갈 수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짧은 어프로치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이제 하프 스윙 이상까지 올라가는 스윙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하프 스윙 정도도 가능은 하세요. 근데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한 2달 정도 지나서 연습장에서 마음껏 이제 스윙하고 라운딩도 하고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관리 때문에 조깅을 하려고 하시는데 조깅은 상하로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수술한 부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2달 정도는 지나서 하시는 게 좋고요. 웨이트, 필라테스 등등도 그때부터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유산소를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만 지나도요. 사이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흔들림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2주 정도 지나서 사이클로 칼로리 소모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달 정도 지나서 무리한 달리기 이런 것들은 다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흉터가 되게 중요하죠. 보통 가슴 거상의 경우에는 유륜에 하나, 그 다음에 유륜 아래쪽에서 밑선까지 내려오는 요 선 하나가 거의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O자 절개든 수직 절개든 가슴 밑주름 쪽에 절개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걔들을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밑주름이 덮여지게 되니까 거의 남지 않은데 그러면 흉터가 어느 정도 납니다. 대부분은 흉터를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남는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흉터 연고, 흉터 시트를 바르면서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계속 레이저 등의 흉터 관리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면은 흉터는 대부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2달 전에 복부 거상을 하셨고 가슴 거상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흉터가 굉장히 많이 남는 체질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한테 이렇게 살짝 긁힌 정도만으로도 어깨에 3줄이 이렇게 불룩 올라와 있을 정도로 비유성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체질의 환자분인데, 처음에 상담 왔을 때 이런 흉터가 생길 수 있다. 이분은 그걸 다 감수하고 처진 배, 처진 가슴을 해결하고 싶다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하면 이제 그 이후에 흉터는 어느 정도 생길 거는 예상이 되지만 환자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흉터가 조금 덜 생기게 하는 약도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타이트한 관리를 통해서 30, 50 정도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특이한 경우 말고는 흉터가 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희미한 실선 같은 느낌으로 남게 되거든요. 가슴 거상 같은 경우는 2주 정도를 좀 권유드려요. 2주 정도면은 흉터에 아무런 양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체크가 가능한 시기고, 그때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후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최소 2주 정도는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잡는다면은 상담과 동시에 수술을 가능하게 스케줄을 잡게 되고요. 그 이전에 하셔야 될 게 있는데, 현지에서 수술 전에 필요한 전신마취 검사를 받아서 저희 병원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신마취 가능 여부는 그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국하는 날짜는 적어도 최소 수술 전날이 돼야 되겠죠. 다음날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요 타이트한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은 미리 사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각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어느 방법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방향대로 수술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뭐 특별히 병원을 자주 나오실 필요는 없거든요. 수술 다음날 한번 치료받으시고 한 일주일 뒤에 경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주일 또 뒤에 한번 오셔서 마지막 체크 받고 출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테이핑 잘 해주시면 되고, 브래지어는 기간에 맞게끔 스포츠 브라,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아무 종류의 브라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그냥 착용해 주시면 되죠. 당연히 단독으로도 가능하죠. 근데 유륜 축소는 유린이 많이 사이즈가 커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슴이 처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유륜 축소만 하게 되면 가슴 모양이 조금 더 어색해질 수가 있고, 거상 수술을 하시면서 유륜은 당연히 같이 축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슴 처짐도 없고 멀쩡하신데 유륜만 특이하게 조금 사이즈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축소 양은 최대한 적게 하시는 게 나중에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륜이 이만한 상태에서 요만한 상태로 만들려면은 이 갭이 크죠. 위에 큰 원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원, 그 사이에 있는 피부는 제거되면서 얘를 다시 봉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축소량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쪼글쪼글해지는 느낌이 들죠. 가슴이 퍼짐이 생기면서 조금 더 넓적한 느낌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축소의 정도를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도 축소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유도 축소는 뭐 크게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거상술에 대한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가슴 거상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의 체형과 처짐 상태에 맞는 솔루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슴 거상술 Q&A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